당신 노숙자 맞죠? 그날 뉴욕 한복판에서 낡은 외투를 입은 동양 노인에게 경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나가주세요. 시민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누군가는 조롱하듯 사진을 찍었습니다. 노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가방을 꼭 쥐고 있었죠. 그리고 경찰이 그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경찰의 눈빛이 바뀌었고 사람들의 표정도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뉴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거칠었고 사람들은 분주했으며 누구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 한복판에 수상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멀찍이서 눈치를 보며 바라보던 곳엔 낡은 외투를 입은 동양 노인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2명의 경찰이 서 있었고 말없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아이를 데리고 그 자리를 급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던 나 역시 왠지 모르게 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도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신분증 있으세요? 경찰 중 한 명이 짧게 물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조금 숙인 채 가방끈을 더 꼭 쥐었습니다. 선생님, 이 구역에 오래 계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경찰은 이어서 말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자 그도 불편한 듯 했습니다. 최근 근처에서 민원도 있었고 지금 같은 복장은 오해받기 쉽습니다. 경찰은 노인을 더 가까이 살폈습니다. 낡은 모자, 해진 외투, 주름진 얼굴. 그 시선에는 안타까움보다 의심이 더 짙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놓인 낡은 가방을 바라보며 경찰은 조심스레 손을 뻗었습니다. 저 노인 노숙자 아냐?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곧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까부터 저기 있었어. 가방만 꼭 안고 앉아있더라니까. 요즘 저런 사람들 많대. 도와달라고 다가왔다가 갑자기 소리 지르고. 그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행인들 몇몇은 아예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그 순간들이 무심히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멀찍이서 바라보며 코를 찡긋했고 어떤 이는 반쯤 웃으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뉴욕 맞아? 이렇게 허름한 사람이 거리에 앉아있다니. 노인은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가방끈을 잡고 있었고 입술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다 스스로 삼켜버린 사람처럼요. 그 장면을 본 경찰은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가방에 손을 댔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다시 말을 붙였지만 그는 고개만 숙인 채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움찔거리던 손가락, 살짝 굳은 어깨,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려가는 시선. 그 모든 것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그저 아무 일 없었으면 해요. 경찰은 조심스레 가방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이 움찔했습니다. 그 작은 반응에 경찰도 손을 멈췄습니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그저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가방끈을 놓지 않았고 손등 위로 작은 떨림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위험한 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냥 확인만 할게요. 노인은 그제야 천천히 손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삶, 잊힌 존재로 살아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가방 속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경찰의 손이 드디어 가방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곳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체포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이제 단호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발끝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작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작게 웅성거렸고 일부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의 지퍼가 서서히 열렸습니다. 찰칵찰칵. 묘하게 낯선 소리 가정적 속에서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 속엔 낡은 물통, 오래된 담요 한 장, 그리고 낡고 구겨진 종이봉투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안에서 한 장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진 위로 햇빛이 조심스럽게 닿았고 경찰의 눈썹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뒤를 돌아다른 경찰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제야 주변이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핸드폰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아이를 데리고 있던 여자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손끝에서 한 장의 낡은 흑백 사진이 조심스럽게 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동양인 남성이 미국 군복을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여러 명의 미군 병사들이 팔짱을 끼거나 웃으며 서 있었죠. 누군가는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손에 작은 성조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초라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의 그는 지금의 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빛은 강했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으며 입가엔 작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그 뒷면을 조심스럽게 뒤집었습니다. 거기엔 누군가의 필체로 적힌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To my brother who helped save America 1953 미국을 지켜낸 내 형제에게 1953.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찰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를 바라보던 시민들의 얼굴도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그 노인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그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거리의 소음은 그대로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경찰은 사진을 든 손을 내리지 못한 채 가만히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당신이세요? 경찰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한층 낮아졌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의 눈동자엔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경찰도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인들 사이에서도 속삭임은 사라지고 정적이 퍼져나갔습니다. 조롱하던 사람도 멀찍이 피하던 사람도 지금은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가 쥐고 있던 낡은 가방과 그 속에서 나온 작은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장 먼저 노인 앞에 서 있던 경찰이 정자세를 취하더니 천천히 오른손을 이마로 올렸습니다. 설루트. 경례였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이 낯선 거리 위의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정복을 입은 젊은 경찰이 노인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정자세로 선 채 왼손은 허리 옆에, 오른손은 이마 위로 올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존칭이었습니다. 놀란 건 노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그가 뉴욕 한복판에서 경찰에게 경례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잠시 후 뒤따라 서 있던 또 다른 경찰도 똑같이 정자세로 서더니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장의 장면처럼 고요하게 흐르며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분인 줄. 그제야 노인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단 침묵이 더 깊은 진심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을 향한 존경의 표현이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격리가 끝난 뒤 거리는 숨조차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 클락션, 누군가의 발걸음 모든 일상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조롱하듯 사진을 찍던 사람조차 핸드폰을 내려놓고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고 그 무게는 점점 사람들의 가슴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누구야?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인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가방 속에 놓여있던 낡은 흑백 사진이 바람에 흔들리며 거리 위로 살짝 드러났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보다 훨씬 젊은 모습의 노인. 뒷면엔 조심스럽게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To my brother who helped save America 1953. 미국을 구한 내 동생에게. 그 글씨를 본 경찰은 숨을 크게 들이켰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기억이자 역사의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사진을 다시 덮은 뒤 두 손으로 조심히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정자세로 섰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향해 차렷을 하고 노인에게 정식으로 격리했습니다. 팔을 올리는 그 동작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엄숙하고 느릿했습니다. 그 순간 경찰의 입이 떨렸습니다. 눈가엔 금세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경찰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몰랐습니다. 그의 말은 단지 노인에게가 아니라 이 시대가 잊고 있었던 모든 이름 없는 영웅들에게 전하는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그제야 눈을 들었습니다. 짙은 주름이 진 얼굴, 세월을 고스란히 담은 두 눈에는 감정이 담긴 작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어느새 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파도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경찰이 무릎을 꿇자 사람들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한 노년의 흑인 여성은 가슴을 조용히 움켜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 커피를 들고 있던 한 청년은 커피잔을 내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이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마치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듯 오히려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인사하듯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거리 한복판에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하나, 곧이어 둘, 셋, 그리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존경, 말 없는 사과, 그 모든 것이 그 거리에서 하나로 섞였습니다. 경찰은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였고 그 누구도 노숙자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은 그날 그 어떤 연설도 없이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 사람을 처음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나는 어느새 핸드폰을 내리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초라한 노인이라 생각했지만 그가 들고 있던 사진, 그를 향해 경례한 경찰, 그 모든 장면이 내 생각을 바꿔놓았죠. 나는 조금 전까지 그를 무시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거리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사진을 내려놓고 그저 가만히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박영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거리의 울림처럼 퍼졌습니다. 1930년 강원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전했지요. 순간 누군가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우리 마을엔 늘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면 불빛이 사라졌고 새벽엔 아버지가 마당에 묻힌 지뢰를 걷어냈죠.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너무 선명했고 아직도 내 가슴 한켠을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 나는 19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내게로 모였습니다. 그해 여름 나는 징집 통지서를 받았고 며칠 뒤 전선으로 보내졌습니다. 나는 군복 한 벌과 낡은 군화를 받았고 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미군 중에 조셉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그는 나보다 2살 많았지만 늘 나를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 바로 그 조셉과 함께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우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뒤로는 매일 죽음과 마주했습니다. 매일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했고 매일 우리는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나는 말을 멈췄고 거리엔 다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조셉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나는 한국에 남았습니다. 한동안 편지가 오갔습니다. 엽서 한 장에 잘 지내고 있나? 박. 미국에 오면 내 집에 꼭 들러. 그 짧은 문장이 나를 오래도록 붙잡았죠. 하지만 시간은 잔인했습니다.
편지는 끊겼고 주소는 바뀌었으며 전우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이 흐른 뒤 나는 다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혹시 그를 찾을 수 있을까 늙은 몸을 이끌고 사진 한 장만 품에 넣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다 헛수고일지 몰랐죠. 하지만 그를 찾고 싶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함께 죽음을 건너온 친구,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오래된 사진을 품고 맨해튼 거리를 걷던 중경찰과 마주쳤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대신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 사진은 내 삶의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낡고 색바랜 종이 조각이었겠죠. 하지만 내겐 전우들과 함께 피로 써 내려간 역사였습니다. 조셉이 웃고 있었고 나는 그 옆에서 어깨를 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등을 지켜줬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는 내게 물었죠. 왜 이제 와서 미국에 오신 거냐고요?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친구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 친구가 나를 기억할까? 모르겠지만 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는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사진을 꺼낼 때마다 내 젊은 시절이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났고 그 잊힌 전쟁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경찰이 그 사진을 본 순간 무엇인가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어디선가 내 얼굴이 뉴스 화면에 비쳐나왔습니다. 언논 코리언 워 히로 파운드 안 NYC 스트리트 CNN 헤드라인. 뉴욕 거리에서 발견된 무명 한국전 영웅. 화면 속 나는 여전히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그 경찰은 내 앞에 무릎을 꿇은 체경례를 하고 있었죠. 자막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잊힌 전쟁의 영웅이었다. 아무 말도 없던 내 주위는 다음날 아침 수많은 손편지와 꽃다발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도 이름을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나를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 사진을 가슴에서 꺼내 조심스럽게 세상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조셉, 우리가 해낸 것 같아. 그 순간 뉴욕의 한복판에선 60년 전 전쟁의 기억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내 앞에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박영준 님이십니까?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미국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사진이 어젯밤 방송에 나가고 우리 사무실에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영어로 말했다고 합니다. We owe you. Why are our brother? 우리는 당신께 빚졌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을 잃은 것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 손을 조용히 잡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한미동맹 기념행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나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동안 거리에서 누구도 내게 말 걸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라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 한국 대사관에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나는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몇 번이고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해서요. 대사관으로 들어가자 정중하게 인사하는 젊은 직원들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 부대사가 내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박영준님, 저희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다음과 같이 영어로도 전했다고 했습니다. You are not forgotten. Korea remembers you.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국적을 묻는 그 질문에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며칠 뒤 대사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준 선생님께 미국 국방부에서 공식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손에 쥔 봉투는 묵직했습니다. 도장을 누르고 금색 글씨로 새겨진 영문이 보였습니다. 동맹의 밤 더 나이트 오브 얼라이언스 한국전 참전 용사를 위한 미 국방부 주관 행사. 나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도 되는 건가요? 대사관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누구보다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정장을 맞췄습니다. 구두를 닦고 머리도 자르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긴 세월 낡은 외투와 거리에서 살아온 내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날 나는 군인이었습니다. 전우를 위해 싸웠고 기억되길 바랐던 대한민국의 군인이었습니다. 행사장은 펜타곤 근처의 대형 연회장이었습니다. 천장엔 별들이 수놓인 성조기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 전 세계 참전 용사들이 자리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한쪽 구석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박영준 선생님이신가요? 이렇게 영어로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기억 속 그 땅바닥에서 함께 웅크리고 있던 그 친구. 윌리엄 존슨. 내 전우였습니다. 그도 나를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늘 말했잖아. 한국에서 온 그 용감한 분이라고. 그는 내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흔들리는 눈빛 속의 반가움과 존경이 함께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형이 없었다면 난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그 순간 나는 입을 가만히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사회자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스터. 파크 0-전 플리즈 컴 포워드. 박영준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걸어 나갔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발걸음이 오늘따라 더 떨렸습니다. 무대 중앙에 섰을 때 조명이 나를 비췄고 전우들, 군 장성들, 그리고 그날 거리에서 나를 오해했던 경찰까지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최 측은 내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내 가슴에 달린 그 훈장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 무게는 전쟁의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을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나는 전우들 앞에서 처음으로 울지 않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훈장은 혼자가 아니었던 시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의 기억은 이어지고 있다. 다음 날 아침 누군가 내게 신문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내 얼굴이 있었고 그 옆에는 무릎 꿇은 경찰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퍼가턴 히로 잊혀진 영웅의 드라이는 그렇게 적혀 있었죠. CNN을 비롯한 수많은 외신들이 이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린 당신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동맹이다. 전쟁은 끝났지만 감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 사진 한 장이 내 삶을 바꾼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을 사람들의 마음에 조용히 남겨두게 했습니다. 사진 속 나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누군가에게 역사가 되었던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작은 새방에서 혼자 라디오를 듣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영준 선생님 되시죠? 상냥한 목소리의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여기는 뉴욕 주재 한국 대사관입니다. 이번 일로 큰 감동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 한미 참전 동맹의 밤 행사에 귀빈으로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눈을 감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지막이 말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작은 울음 섞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선생님의 존재 자체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살아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마음속 깊이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우체통 안에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고 왼쪽 상단엔 엠버시 오브 더 리퍼블럭 오브 코리어라고 쓰여 있었죠. 대한민국 대사관.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안에는 금색으로 인쇄된 한미 참전 동맹의 밤 초청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에 한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회색 정장 한 벌과 광택이 흐르는 검은 구두, 그리고 짧은 메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억합니다. 나는 천천히 정장을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입어보는 양복. 구두를 꺼내 닦으며 내가 입대한 첫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랬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주름진 손끝이 정장 단추를 하나하나 채울 때마다 나는 내가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옷이 날 다시 일으켜주는구나. 나는 조용히 중얼이며 정장 위에 작은 배지를 달았습니다. 바로 내 전우가 주고 간 한국전 참전 메달이었죠.
그날 밤 나는 정장을 입고 초청장을 손에 든 채 워싱턴 D.C. 한복판의 고풍스러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한미 참전 동맹의 밤행사장이 열린 그곳은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수십 명의 군인과 관계자들이 말끔하게 차려입은 채 자리하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잠시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습니다. 그 누구도나 같은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을 줄은 몰랐겠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영웅께 경례를 올립니다. 이렇게 영어로 말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며칠 전 내 가방을 열었던 그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정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엔 미국 국기와 함께 작은 한국 국기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의 눈빛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늦게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 말들은 내가 70년 넘게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들이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가 잊히지 않은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날 행사엔 미국 각지에서 모인 현역 군인들과 참전 용사들 그리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났고 사회를 맡은 장교가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have a guest tonight who reminds us of our forgotten history. 오늘 밤 잊혀진 역사를 상기시켜주는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모두가 자리에 일어나 정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순간 탁딱 맞춰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군인들이 한 사람을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저였습니다. 순간 나는 몸을 굳혔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이토록 큰 경례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존경이 담겨 있었고 그들의 손끝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무대 아래 그 경례를 받는 동안 내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물었지만 눈시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뜨거운 물기를 흘려보냈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순간이 믿기지 않았고 감사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억된다는 것의 무게를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아왔을 뿐인데 내가 지켜낸 나라가 이렇게 나를 다시 불러주는구나. 나는 앞에 선 군인 한 명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도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정말 괜찮다. 그날 뉴욕 거리에서 나를 향해 이곳을 떠나세요 라 말했던 그 젊은 경찰 이행사장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단정하게 군복을 갖춰 입은 그는 내 쪽을 향해 서 있었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알아봤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고개를 들더니 눈물이 고인 채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말했다. I'm so sorry, sir.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네. 당신도 이제 나를 기억해줬으니까. 그는 내 앞에서 다시 한번 정자세로 서더니 정중히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뉴욕 거리에서 매일 산책을 합니다. 그날처럼 초라한 옷은 입지 않지만 마음은 그때처럼 조용히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말을 겁니다. 혹시 그 뉴스에 나오셨던 분 아니세요? 나는 잠시 멈춰서 웃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노병입니다. 이젠 아무도 나를 노숙자로 보지 않습니다. 나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날 내 가방 속에 있던 흑백 사진을 꺼내봅니다. 그 속에 젊은 나, 함께 싸웠던 전우들, 그리고 미국을 지킨 동맹이라는 문구. 나는 묵묵히 속삭입니다. 나는 잊히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기억해주고 있네요.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지만 진심은 그 어떤 속도보다 깊게 남는다는 걸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용히 되뇌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이곳 미국에서 저를 기억해준 모든 이들에게.
에코아트는 오늘도 진심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당신이라면 그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비슷한 경험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에코아트 14만 노숙자냐고요? 아니요, 그는 한국의 영웅이었습니다.